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 청년 인구 유출과 맞물려 고령화 속도는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의 노인 주거 정책 집중 점검해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동구에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구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피해 주민들이 실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포럼이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변호인과 상의를 잘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15세에서 28세 인구는 49만 9,644명으로 3월 말 50만 1,647명보다 2,003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10년 전인 2014년 4월 67만 3,317명과 비교해 2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텐데요.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선 초고령화 사회 부산, 노인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부산은 일찌감치 20%를 넘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 청년 인구 유출과 맞물려 고령화 속도는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산,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부산의 노인 주거 정책 집중 점검해 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81살인 김병환 씨는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이후 딸과 사위,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분가해서 살게 되면 또 요양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딸이 아버지 내가 모시겠다 이래서 같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보면은 어려운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연구도 하고 그래도 그 앞지다. 부인과 서로 의지하며 30년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차준철 씨는 부부 중 한 명만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당장 걱정입니다. 만약 혼자 살게 되면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실버타운 계산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그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가족이 있다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손학수 씨는 자식이 근처에 있지만 혼자 지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혹시 돌연사라든지 고독사 이런 걸 나오면 혹시 저한테도 저런 게 닥칠까 제일 걱정입니다. 손 할머니는 그런 우려 속에 앞으로 공동체 생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유대감도 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하고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좀 그런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고령자를 겨냥한 실버주택은 대다수 고령층이 넘보기 힘든 높은 벽입니다. 실버 그 주택도 알아봤는데 내 소유 가지고는 실버 주택가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대유를 받으려면 최하로 한 달에 200만 원, 15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 기한이 끝난 이후가 또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집 자체를 좀 우리가 살게끔 편안하게 살게끔 해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살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저런 집은 또 6년마다 또 이제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게 또 좀 힘들지.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죠 앞으로. 정년 퇴직 이후가 되면 노후에 내가 살 공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를 지원하는 부산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5곳에 불과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주거시설 확대 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요즘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도심에서는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부족한데요. 네, 이런 가운데 동구에서는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조성되는 등 놀이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그물을 타는 아이들, 슬라이드를 타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놀이동산에나 있을 법한 짚라인도 인기 만점입니다. 얼마 전 동구 수정산에 문을 연 어린이 전용 놀이터입니다. 생태 놀이터에는 곤충 호텔을 비롯한 각종 놀이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또 가장 윗부분에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곤충 채집도 하고 충분히 놀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이게 다양한 나이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용 놀이터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정산 중턱에 조성됐습니다. 면적만 2만 제곱미터,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 28종이 설치됐습니다. 오는 7월에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문을 여는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공공돌봄으로 전환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험버스 지원이라든가 예스키즈존,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실내 놀이터 공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놀이터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 교수회에서 부결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산대학교 교무회의에서도 부결됐습니다. 부산대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 결정에 대해 임시처 국장회의를 개최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행정체계상 법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 부산시가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중한 당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효행 유공자 시상과 어버이날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당일 대강당 로비에는 세대공감 그림전이 마련돼
가족의 소중함과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로 처음 시작됐지만 1973년 부모님 모두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담아 어버이날로 개칭 지정됐습니다. 부산시가 무신사와 함께 진행한 힙 부산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이벤트 결과물인 메이크오버 화보를 어버이날인 8일 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힙 부산 이벤트는 어버이날을 맞아 60세 이상 부산 선배 시민들의 오늘 청춘을 메이크오버 화보로 기록하는 콘텐츠입니다. 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10일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부산과 함께한 이야기를 주제로 사연을 모집해 21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최종 5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선배 시민 5명은 오늘 청춘으로를 주제로 지나온 인생을 화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영도구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또 시행 중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피해 주민들이 실제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부산 최초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실효성을 높게 평가받으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한 좋은 조례로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1월 1일 자정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A씨와 같은 층 다른 집에 거주하던 B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심야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불에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오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 이들은 일주일간 구청의 지원을 받아 숙박과 식사를 해결했고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119 와가지고 막 이렇게 호수되고 저기 하니까 정신없죠. 이제 불도 안 들어오고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 구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제 호텔로 이제 전부 가고. 이처럼 구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8월 영도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해당 조례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지원 내용에 화재 피해 주민 심리 지원을 비롯해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어차피 이 화재가 누구나 일어날 부위에 갇혀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서는 그분들에게 약간은 전신적인 재산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영도구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151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 조례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8일 미래첨단 기술 기업인 고모텍과 아스트로젠, 쇼우테크와 지역 내 이전,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냉장고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 고모텍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811억 원을 투자해 김해 본사와 부산 제2공장을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부지로 통합 확장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 아스트로젠은 160억 규모의 제조 공장을 부산에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정보기술 기업인 쇼우테크는 57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한 신규 고용과 인력 이전으로 58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10곳을 중심으로 악취 검사를 강화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 발생 정도가 심한 곳은 악취 저감 약품을 투입하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